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결국 청문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잠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이 내일 아침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열리게 될 국회 청문회, 또 하나는 청와대의 입장, 그리고 세 번째는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 사건을 맡은 검찰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가 모두 관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뉴스룸은 이 세 가지 지점을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나가 있는 임소라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법사위의 여야 간사가 일정을 합의했는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왜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끝내야 하고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안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오는 30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 법사위 간사 합의대로 다음 달 3일까지 청문회가 이어진다면 이는 청문회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라며 당내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예, 오늘 합의안이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늘 민주당 이원우 원내수석 부대표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원내 지도부가 생각하는 범위 밖의 합의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가 합의를 뒤집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협상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최종 결정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딸까지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당장 이 오늘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반발이 더 클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아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당 원내 지도부가 법사위 간사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이어서 한국당에선 청와대가 여야 간 합의마저 되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국회에서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측이 오늘 정의당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가 정의당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의당이 반대한 고위공직자가 낙마한 사례가 많아서 오늘 특히나 정의당 입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당장 오늘 정의당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시절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정의당이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조 후보자에게 호의적인 결과가 나온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이죠.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딸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론은 반전됐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이미 정면 돌파를 천명한 상황이고 청와대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린 세 가지 지점 중에 두 번째 지점,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낸 입장은 없습니다. 기류가 달라진 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짜가 많은데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의혹의 상당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특히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예.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 의견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모양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강경한 목소리만 나오던 지난주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조심스러운 기색이 눈에 띄는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만 열리면 조 후보자에게 유리해질 걸로 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청문회까지 꼭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해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얘기는 아직 들리질 않아서 지금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특히 젊은 층에서도 일주일 사이에 돌아선 사람이 꽤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입시 관련 의혹이 불거진 건 뼈아프지만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고 국민들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면 받아들여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작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해명을 단편적으로 내놓는 이보다는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청문회에서 오해를 풀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청문회장 해명으로 깨끗이 해결이 될 만한 문제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응 자체가 사실은 여론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적법과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자세를 낮춘 바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아직 그런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고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왔다. 이번에도 결국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돌파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 것에는 이제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따라서 대통령 뜻이 바뀔 가능성 이건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대통령 입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는데요.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말한 대로 여러 의혹이 해명이 될 것이냐,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조 후보자가 누누이 강조했던 이 법적인 문제입니다. 아직은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이 각종 의혹들이 실정법 위반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만약 의혹이 불법 가능성으로 번질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심수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실적법 문제가 남아있는데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지만 조국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지금 10여 건이라고 하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의 대부분의 사건을 배당해서 관련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특히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백종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찌됐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검찰은 그래도 수사는 한다. 원칙적인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로 모아놓은 것도 효율적으로 수사해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특검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논란이 큰 만큼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절차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예. 아까 10여 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사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조 후보자와 가족들이 고발당한 사건들은 크게 4가지 줄기로 이뤄져 있습니다. 예. 지금 뒤에 나올 텐데요. 우선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오른 등 입시 관련 문제들이 있고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의혹이 또 있습니다. 예. 또 사모펀드 투자 의혹들이 있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즉 후보자 일가들이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조 후보자를 고소한 사건도 있고요. 이 가운데 조 후보자 이름이 직접 들어간 것은 8건 정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꽤 많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에 그걸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 수사가 그러면 그 이후에나 그러니까 청문회 이후에나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인 만큼 수사는 그 이후에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고발 사건들은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법리적으로도 가려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민사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도 있고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자리에 오른 시기, 관련성 등도 다 따져봐야 합니다. 예. 시간적으로 보면 수십 년 전 내용도 있고 최근의 내용도 있고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 사실관계 확인이 광범위하게 필요하고요.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검찰이 결과를 내놓긴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실제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건 뭐 청문회 이후에 어찌됐든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수사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장관 취임 여부는 이번 수사와 관련이 없고 절차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취임 여부와 결부시킨 기자의 질문에도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장관이 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고소고발 관계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경우에든 검찰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면서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이른바 세 가지 지점을 저희들이 다 짚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고 개혁을 꼭 완수하겠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만 강조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질문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딸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엔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을 모두 받아들인다면서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검찰개혁 등 다짐한 것을 꼭 완수하겠다고만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가운 질책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고민하고 조 후보자가 밝힌 정책 방향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률 통과의 지원 등입니다. 또 벌금을 재산에 따라 차이를 두는 방안도 넣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이른바 황제노역 같은 비판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오늘 조국 후보자 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장학생 선발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부 장학금의 경우에 성적 예외를 인정하는 지침은 조 후보자 딸이 입학하기 2년 전에 시행이 돼서 성적이 모자라도 장학금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안 됐지만 장학금을 받은 사례도 2명이 더 있다고 공개했는데 그래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이후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됐습니다. 하지만 지도 교수가 만든 장학회에서 2016년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기당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입니다. 특히 부산대 의전원 측이 조 씨 입학 직후 외부 장학금의 경우 성적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국회에 보고하면서 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부산대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해당 장학금은 이미 2013년 4월 만들어졌고 학점 예외 규정도 이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조 씨 외에 성적 미달자 2명이 이 장학금을 받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만 서류를 제대로 찾지 못해 국회에 잘못된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학생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모레 오후 6시부터 촛불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대응 방향을 묻는 총투표를 계획하는 등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